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에 대해서 볼게요. 통치 체제 하면은 중앙을 볼 수 있고, 지방을 봐야 되고, 군사를 보고, 교육을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관리 등용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중앙정치 제도 보면은 이성 육부 체제로 운영됐어요. 이거는 당의 삼성 육부 체제를 모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수용했다고도 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모방하고 수용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고려 실정에 맞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성은 일단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어요. 중서문화성에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해서 결정했고 장관인 문화시정이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상서성에서는 이 중서문화성에서 결정한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곳, 집행하는 곳이 바로 이 상서성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상서성 밑에 바로 육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했는데 육부에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가 있어요. 이부는 관리를 등용하는 거고 관리를 뽑는 걸 말하고 병부는 이제 군사적인 역할을 맡는 거고 호부에서는 이 호자가 집호자인데 집집마다 이제 세금을 걷는 거. 그리고 형부에서는 형벌을 내리는 거.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는 거. 예부에서는 질서라고 해가지고 과거제를 시험 보는 거를 예부에서 담당했어요. 공부는 이과 가면은 공돌이라고 하죠. 보통 토목에 관한 일을 이 공부에서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볼 거는 중사문호성과 상서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성. 성이 2개다. 이성. 그리고 상서성 아래 육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성 육부제로 고려가 운영되고 있고 그 밑에 중추원과 어사대, 삼사가 있었어요. 중추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왕의 중심 역할이야. 그러니까 왕의 비서 역할. 왕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군사 기밀을 다뤘습니다. 왕 옆에서 군사 기밀을 다루는 거예요. 어사대는 뭐예요? 암행어사 알죠? 바로 감찰기구입니다. 삼사는 1, 2, 3, 4, 1, 2, 3, 4 이러잖아요. 숫자와 관련된 국가 재정과 회계의 출납 담당이었어요. 고려 전체 회의기구를 보면은 독자적으로 운영됐던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에요.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제일 중요한데 중국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다. 그럼 여기에서 도병마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 병하면 병사죠. 바로 국방과 관련된 군사 문의는 국방. 도병마사에서 했고 식목도감은 주로 제도와 시행 규칙에 대해서 했어요. 제도와 규칙은 이 식목도감에서 제정했죠.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관직이 높은 귀족들만이 들어가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지방행정제도 볼게요. 원래 지방행정은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각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근데 이제 현종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란의 2차 침입, 3차 침입으로 인해서 현종이 어디로 가게 되냐? 수도를 벗어나서 나주로 가게 됩니다. 태조 왕건의 세력이 나주에 본거지가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현종이 나주로 몽진을 가게 돼요. 나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때 나주에서 현종이 아주 쪽팔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좀 당분간 머무를 테니 자리를 좀 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향예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세력들이 당신 뭔데? 당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뭐 왕이 뭐 하는 건데? 막 이러고 현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 이때 치욕스럽게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지방 행정을 세부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죠. 바로 오도, 양계, 경기, 삼경, 특수 행정구역으로 나눠요. 근데 여기에서 오도, 양계, 경기를 이 현종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야.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국방지역이에요. 국경지대에 설치했어요. 군사행정기구고요.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진을 설치하고요. 이 오도에는 일반 행정구역에는 뭐를 파견하냐면 안찰사를 파견합니다. 안찰사. 각 지역을 순찰을 도는 안찰사를 파견하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게 돼요. 그리고 경기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경기라고 하는데 수도 개경과 주변 지역, 개경과 왕실 방어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죠. 삼경은 고려시대에 특수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을 삼경이라고 하는데 개경, 서경, 동경이에요. 개경은 이제 수도인 개성을 말하는 거고 서경은 평양. 이 지역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북진전책으로. 동경은 이제 원래는 경주였었는데 이 경주의 중요한 이점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남경으로 바꿔버려요. 이 삼경을. 남경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는 뭐가 있었냐? 바로 향, 부곡, 소가 있어요. 이 향, 부곡소는 일반 백성이긴 백성인데 백성보다는 좀 취급이 이렇게 안 좋았어. 거의 천민 취급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향, 부곡소예요. 향, 부곡에서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소에서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한 게 있다. 좀 쌀이 많이 필요하다. 잔치를 한다. 그럼 향, 부곡에서 엄청나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라에서 우리 좀 물건이 많이 필요한데 신발 좀 많이 만들어봐. 그러면 이 소에서 엄청 갖다 만들어서 바쳐야 돼.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바로 향, 부곡, 소였습니다. 똑같은 평민인데 일반 백성보다는 거의 천민 취급을 받았던 게 이 향, 부곡, 소였습니다. 고려 지방행정의 특징을 보면은 지방간 수련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리가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향리는 누구냐면 지방 세력가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모든 9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러면은 그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군사제도를 보면 군사제도는 좀 심플해요. 중앙군과 지방군 이렇게 나뉘는데 중앙군에는 2군과 6위입니다. 6위로 됩니다. 2군은 궁궐과 왕실을 호위하는 거고 6위는 개경과 국경 지역을 방어하게 됩니다. 여기가 왕실, 중앙이라면 6위는 개경과 국경, 방어 이렇게 되겠어요.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어요. 주현군은 5도의 군사 방어와 치안을 담당하고요. 우리가 5도 양계로 나눴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5도의 군사 방어와 치안 담당을 했고 이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해서 국경 경비를 담당했어. 자,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이렇게 5개를 쪼개가지고 5도에는 주현군을 설치하고 이 국경지방 여기는 양계, 북계와 동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진군을 설치해서 여기 국경 방어를 좀 튼튼하게 했다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교육제도를 보면 국자감이 있고 향교가 있고 사학 실비도가 있습니다. 국자감은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개경이 있고요. 수도인 개경이 있고 국가의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 바로 국자감. 그리고 향교는 지방에 있어. 지방에 있고 사학 실비도는 사립학교를 말해. 이렇게 교육제도를 볼 수 있고 다음으로 과거 등용제도를 보면은 문과가 있고 잡과가 있고 승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서제가 있겠어요. 음서제는 과거제는 아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문과부터 볼게요. 고려시대는 문과도 있었는데 거의 시행되지 않고 이제 문과부터 엄청나게 대우해줍니다.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뉩니다. 제술과와 명경과를 통해서 문관을 선발하게 되는데 제술과는 뭐냐? 이 술술술술 하고 글을 쓰는 글쓰기로 시험을 뽑는 거고 명경과는 뭐냐? 유교 경전의 밝을명, 경전에 밝은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잡과는 뭐를 뽑았냐? 법률, 회계, 지리 이런 기술적인 사람, 기술자를 뽑았던 게 기술관을 뽑았던 게 잡과였고 승과는 이 당시에는 승려 시험도 봤어. 스님이 될 수 있었어. 승과를 보면 승려, 선발제도였고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또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 음서제인데 음서제는 귀족적 특성이 있어요. 음서제는 왕족의 후손이나 공신 그리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이 합격 여부 이런 과거제를 안 보고도 관리가 될 수 있었어. 관리가 될 수 있는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특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음서제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도 바로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이 음서제를 통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 볼까요?